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시작할 시간이 돼버렸어. 벌써 시간은 빨리 가고. 정말 시간은 빨리 가죠? 네, 자,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됐습니까? 네.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리조리 셰프톡 시간, 저는 홍성구입니다. 저는 준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그냥 숙제가 이게 쉬운 숙제 아니더라고. 숙제 한 가지였잖아요. 어려운 숙제. 숙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숙제. 저희가 네. 지금 슛 들어가기 전에 잠깐 네.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이 음. 여러 사업들을 이어왔는데 네.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이 중간에 전임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뭐 임기 딱 끝났다고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쭉 받아야 되는데 받을지 말지는 자기 임기 중에 이제 본인이 끌고 갈 텐데 네. 조셉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거 각 끌고 오면서 네. 내가 이거를 놔버리면 네. 이 일을 놔버리면 네. 저거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음. 그냥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더 활성화하고 어느 시점 돼서 이게 뭐 활성이 안 되면 바로 이거를 뭐 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 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이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 네. 우리 대표님도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의 계획이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 네.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음. 참 어떻게 보면 엄한 길을 가시는 거를 나는 잘하는 것 같다. 이분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권을 네. 차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 그렇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플레이그라운드를 쫙 깔아주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걸 잘해야죠. 그걸 잘해야 정치판에 오래 남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토록 되도록 그럼 지금 40년 넘게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이토록 되도록 끌고 오셨다는 거는 네, 그래서 네. 그거 말고는 숙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바이든을 챙겨주는 후원자들은 바이든도 잘 챙겨줬다. 그렇죠. 그거 하나는 바이든이 서로 잘했다. 상부상조가 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더 이상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캡틴 아메리카 비브라늄인가 깨지지 않는 비브라늄 지지율이야 이게. 네, 티타늄보다 강한. 네. 티타늄보다 진짜 신기한 게 네. 이게 그 이상은 떨어지질 않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네. 한국도 이렇게 지표를 보면 한국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탄핵도 보내봤지만 그때 네. 무너지는 것도 봤고 네. 지금 대통령이 요거는 콘크리트였는데 그게 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는데 이분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은 쫙 지표해놨더니 네. 그 이하는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욕을 하도 먹어도 안 네. 떨어져.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3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떨어지냐고 회복이 안 되냐고. 네. 진짜 이게 네. 떨어져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제 우리 국민 정서로 봐서는 한 10%도 안 나올 것 아니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네. 이분이 막 치고 올라가 이게 네. 기선을 막 잡고 가신 적이 그래프를 그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가는 게 맞는데 어느 선에서 탁 답보로 그냥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병원도 이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그렇구나. 숙제가 그거였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게 뭘까? 뭘까? 네,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결국엔 답이 안 나오니까 쥐어짜고 해서 이렇게 쥐어짜고 나온 결론은 그들만의 리그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네. 거기 안에 그게 더 견고하고 탄탄하더라. 안 견고하고 무너지더라. 탄탄하다. 예. 네. 어제 국정연설 보셨나요? 국정연설 그 시간에 일하는 저는 열심히 시간이구나. 일하고 있는 네. 시간이라 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빙이 전이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네. 확실하게 이제는 후보가 양 진영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단 자꾸 양자 토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한번 토론 한번 하자.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은 입장이고 네, 네. 지금 조셉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토론하면 무조건 이쪽이 이득이 보는 장사라면 이쪽은 무조건 미치는 장사예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는 안 받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길게 가는 것도 이분한테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할 텐데 좀 이런 좀
설전을 통해서 음. 좀 미국이 좀 다시 좀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그럼 좋겠다. 바이든이 평생 정치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녹록하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국정연설하는 거 보니까 바이든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셨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박수 쳐주고. 참. 그러니까 그 지정을 잘 다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해. 그걸 그 사람의 잘해. 장점. 그의 장점입니다. 아, 네. 네, 그의 장점입니다. 근데 아, 알겠습니다. 이게 분위기라는 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온도차라는 게 네, 네. 그 온도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막 휩싸여 맞아요. 있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또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음. 근데 또 이쪽으로 나오면 또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느 진영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관적인 내 객관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듣는 게 아니고 저것만 듣는 게 음식도 모든 걸 섭취해야 골고루 먹을 때 영양분이 섭취되듯이 양쪽 걸 다 들어보시고 그렇죠. 내 생각을 표출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진영을 나누는 분들이 아, 갈라치기. 자기 진영만 네.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아, 그거 안 좋아요. 갈라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비상식적인 방법이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죠. 예. 그럼 그러니까 양쪽 얘기 다 들어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일 정답이죠. 네. 이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네. 어떤 메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뭘 네. 할까 생각하다가 1차에 오늘 굉장히 단촐하네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네, 때 네. 매운탕 다대기 하기로 했는데 아,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노가리만 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네. 노가리만 풀고 그냥 민겼던. 아,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냥 매운탕 다대기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네. 뭐 늘 게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일단은 뭐 사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일단 네. 쓰는 물 자체는 저는 지금 생수를 쓰겠지만은 식당에서 육수를 쓰니까 육수라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아, 그래요? 고기를 쓰는 육수가 아니고 생선 뼈를 달여서 오. 물을 달이고 그다음에 오. 다시마를 달인 물을 베이스로 넣고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식당보다 깊은 맛이 나는 게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 보통 착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저기들이 뭐가 있냐면 네. 식당의 음식이 더 깊은 맛이 나고 풍미가 나는 게 음? 중국집 같은 경우는 불맛은 네. 이 불 때문에 그래요. 그건 화력 맞아요. 있으니까. 화력 때문에. 네, 근데 맞아요. 네. 매운탕 이런 거는 오래 끓이고 저기 한 거보다도 네. 식당들마다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음. 진짜 100그릇을 끓일 거를 준비한 베이스하고 네. 한 그릇만 준비한 베이스하고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 따라가요. 그 깊이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커버가 안 되나요? 그런 사랑의 힘으로 알아서 각자 개인의 네. 이게 평균 이게 객관적인 평이 아니고요. 네, 네, 주관적인 평으로 알겠습니다. 사랑으로 네.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바로 매운탕 다대기. 요 네. 다대기를 만들게 되면 좋은 게 네. 저희들이 뭐 생태탕, 동태탕, 대구탕, 뭐 알탕 여러 가지 탕들, 마구탕 여러 가지 탕들이 많을 텐데 네. 네. 아구탕은 다대기를 뭘 해야 돼? 대구탕은 다대기를 뭘 해야 돼? 생태탕은 다대기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다대기 요거 하나만 맞춰 놓으면 어. 모든 생선, 알찌개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다 가능하시다. 오, 그렇군요. 왜냐면 그 탕을 먹는 건 개만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맛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 저기는 우리가 만드는 이 매운탕 다대기 같은 거는 도와주는 부재료 역할이에요. 아, 주재료는 생선이 말 그대로 네. 주재료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주재료가 되는 거고 네. 이런 거는 부재료가 되는 거고 이제 옛날에 저희 때 참 네. 히트했던 네. 만화가 있어요. 슬램덩크라고. 슬램덩크. 왼손은 거들 뿐. 오. 그래서 그냥 거두어 드리는 거지. 슬램덩크 그렸던 만화가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또 얘기가 네. 사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거지로 그렇게 끝을 내는 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그걸 그리다가 중간에 그렇게 돼서 아, 저런. 그러니까 급하게 뭐 상황전이랑 하다가 갑자기 지고 막 이렇게 뭐 국대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닌데 아, 참. 그렇게 급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슬램덩크 보다 보면 왜 급하게 이게 끝이 나지 하는 아.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게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참 재밌는 만화. 네, 드래곤볼 슬램덩크 저희는 정말 드래곤볼은 네. 진짜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네. 옛날에 네. 보면은 만화책이 조그만 500원짜리 나오잖아요. 그럼 드래곤볼이 이렇게 두꺼워요. 네, 맞아요. 처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꺼웠었는데 맞아요. 인기가 너무 있어서 막 딱 나오면은 매진이 될 때는 네.
드래곤볼은 10장이에요. 어, 다른 만화가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이만큼 들어 아, 있어가지고. 그게 챔프였던가요? 소년 챔프였나? 네, 영챔프. 영챔프, 영점프. 영점프. 아, 영점프했다가 아,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원래 소년 중앙이 있었고요. 소년 중앙이 있었고 영점프 네. 그리고 보물섬. 보물섬. 요게 이제 맞아, 3대 맞아. 예. 이제 소년 중앙하고 보물섬이 하다가 예, 예. 영점프라고 예, 예. 상당히 라이트하게 이렇게 좀 아 갑자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소금이 일단 소금이 7숟가락 들어갈 겁니다. 소금이 7숟가락이에요. 아, 7 우리 숟가락? 예, 숟가락으로. 네. 왜냐면 다대기 양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려 그래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요거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7 네. 숟가락. 소금하고 고춧가루는 1대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똑같은 양이에요.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후추는 네. 여기 보시면 3분의 1 숟가락 정도. 3분의 1 숟가락. 네. 네. 그다음에 간장은 3숟가락이에요. 오. 간장 3숟가락. 네. 그리고 마늘은 제가 마늘은 나중에 넣을게요. 나중에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고향의 맛. 아, 고향의 맛. 네, 고향의 네, 맛 네. 2숟가락. 네. 아, 그걸 꼭 넣는군요. 네, 왜냐면 깊은 맛. 아, 네.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네.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추장이 2숟가락. 네.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제가 네. 요거 한 거를 그 댓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버지들 좋아하시는 거 네. 쇠주? 한 잔. 아, 쇠주 한 잔. 네. 이야. 그다음에 이제 요 마늘이랑 생강이 들어가요. 근데 네. 마늘하고 생강은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때는 좀 안 넣으시는 게 하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업장이니까 네. 이게 뭐 매일 나가는 양이 있으니까 이게 묵혀 있을 새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매일 탕을 끓여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관을 오래 하시려면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말한 대로 얘네들은 정제품이에요. 아,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바로 갈아서 해야 되니까 날제품이에요. 예, 유제품이 되니까 네. 요게 들어가면 얘네들은 상할 일이 없는데 얘네들 때문에 같이 상할 수 변질이 있구나.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끓이실 때 한 숟가락씩 뭐 생강 반 숟가락 뭐 생강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되고 약간 그래도 생선 잡내가 나는 항상 싫을 텐데 뭐 맛있게 하는데 싱싱하게 하는데도 생선 약간 잡내가 있던데 하는 분들은 생강을 넣으면 이제 그 잡내를 잡아주는데 오케이. 가른 네. 생강. 네. 근데 간생강하고 이 마늘은 끓이실 때 좀 넣는 게 저는 좀 좋더라 네, 끓일 때. 하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네. 한 숟가락 넣을게요. 네. 하고 그다음에 아, 물을. 물을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선뼈 달인 육수나 아니면 다시마 국물을 넣으면 더 깊은 맛이 깊은 맛이 나죠. 네. 그럼 이 자체가 좀 이게 묵직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물은 아까랑 똑같아요. 7숟가락. 7숟가락. 네. 끝났는데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끝났어요. 이거 그냥 섞으면 되는 이제, 거예요? 이제 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섞는 것도 요령이 있나요?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3번, 2번 한 다음에 한번 들어봐야 돼요. 농도를. 아,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근데 정말 믿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물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잘 안 섞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걸쭉한데 이게 나중에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풀리고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네. 띡띡해져요. 음. 약간 요거보다는 덜 좀 꾸덕꾸덕해지거든요. 네, 그럼 네. 그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자, 매운탕을 만약에 집에서 끓이시는 뚝배기들이 있잖아요. 네. 냄비, 라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냄비. 요거보다 조금 작은 냄비가 되겠죠. 네. 그 냄비로 1인분을 끓이신다 그러면 다대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물이 어차피 뭐 물 몇 그램이 들어가요. 뭐 굳이 필요 없죠. 그거 어차피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물이. 요걸로 이렇게 가득 한 숟가락하고 반 넣으시면 돼요. 1인분에? 1인분에. 네. 그래서 아니면 한 숟가락만 먼저 넣어 보시고 음. 이게 좀 더 필요하면 반 숟가락 더 넣으시고 만약에 그래도 본인은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이라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네. 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냥 그 생선에 야채 해가지고선 넣고서는 나중에 넣죠. 예, 다대기에 예. 넣으면 끝. 끝. 네. 근데 이제 야채하고 먼저 끓이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생선은 물이 끓을 때 왜냐면
일단 업장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업장 같은 경우는 불이 세니까 금방 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선을 넣고 해도 바로 끓어버리니까 네. 물을 넣으면 바로 끓어버리니까 그게 없는데 집에서는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한 4, 5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이 생선이 저기 하면서 약간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린내를 좀 덜 나게 하려면 네. 물을 끓인 상태,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선 넣고 야채는 좀 나중에 넣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좀 좋겠다. 근데 무는 먼저 넣으시는 게 좋죠. 아, 무는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무에서 단맛이 다 나와야 그 묵직한 맛이나 깊은 맛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요 매운탕 다대기를 맞춰봤습니다. 집에서 맛있게 끓여 드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여기에다가 뭐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동태를 넣으면 이제 동태탕이 매운탕. 되죠. 네, 네, 네. 예. 생태를 넣으면 생태탕이 생태탕이 돼요. 되는 거고. 대구를 넣으면 대구탕이 대구탕이 되고. 되고. 알탕을 넣으면 알을 넣으면 알탕이 알탕이 되고. 되고. 예, 그리고 꽃게를 오. 넣으면 꽃게탕이 되고요. 네. 대구도 넣고 생태도 넣고 알도 넣고 다 집어넣으면 해물탕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냄새가 좋은데요? 냄새 괜찮아요. 네. 맛있다니까요. 오, 역시 예. 맛있어요. 네, 여러분. 맛있어요. 네. 맛이 없지 않아요. 아이리스님 들어오셨네요. 두 분 케미에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운탕, 예. 갑자기 매기 매운탕에 소주 한 잔 땡기네요. 근데 이건 있어요. 민물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민물 생선 매운탕 좋아하시는 민물 생선 매운탕만 좋아하시고요. 네. 바다 생선 왜냐면 특유의 그게 이 뭐라 그래야지 이 약간 해금내 같은 그게 있어서 그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물 네. 매운탕. 그래서 네.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초가루 같은 거 많이 넣어요. 산초가루랑 후춧가루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산초는 향이 강해요. 그래서 오. 산초가루 같은 거 좀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는데 어. 근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송어나 이런 거 네, 바로 송어. 끓여 네, 네, 드시면 네, 네. 맛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네.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투망을 진짜 투망. 끝내주게 던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와. 투망 한번 강원도 현리 이런 데 가가지고 오. 투망 한번 던졌다면 네. 막 모래 무지고 뭐 막 한 꾸대기가 막 두두두두 오. 오면 그때 당시 때는 네. 우리 고추장통 여기를 아예 초장을 만들어서 가져가셔서 네. 네. 옥수 그냥 그냥 투망해서 그냥 다 씹어서 날로? 그러다가 이제 막 네. 이제 뉴스가 나왔죠. 디스토 먹으려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예. 네, 그때는 비료 그런 피할 저기가 좀- 없었잖아요. 네, 네. 저희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군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가족이 냇가에 가가지고 이 낚시해봤자 기껏해야 뭐 민물 붕어 같은 건 몇 마리 잡는 게 다인데, 근데 그거 그냥 가자 붕어 삶아 매운탕 먹으면, 끓여서 네, 예, 삶아 그냥 먹으면. 삶아서 예, 먹었던 기억이. 처음에 잘 모르는 붕어 같은 거는 이게 뭐라 그래 비늘이 두꺼우니까 네. 비늘을 안 치고 그냥- 매운탕을 그냥 끓이시는 네,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러면은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비늘은 꼭 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매운탕 다대기 만드는 간단한 비법을 배웠는데 비율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나중에 한번 꼭 제가 정리해 주시고요. 댓글 위에다가 네. 쭉 적어서 네. 보시기 편하게 해놓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요 스튜디오 좀 정리를 좀 하고 올 동안 전해 드리는 말씀 보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살짝 치우고 네. 오늘은 별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조촐한 간단한 거여가지고 치우는데 빨리 초간단, 빨리 됐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입하고 떨어봐요. 네. 아니 제가 네, 네. 엊그저께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네. 두 개의 신문을 같이 놓고 봤어요. 네. 뭐 기억은 뭐 중앙일보랑 뭐 저희 조선일보인지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현재 10년 사이에 네. 모기지가 많이 올라서 모기지. 모기지가 20%가 올라가지고 20%요? 20% 정도가 올라서 평균 모기지 값이 2,368불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 그러니까 1인 가구당 평균 네, 모기지가 네.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2,300 얼마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치 이자 좀 오르고 해서 하면 그 정도 나오겠구나. 네. 이제 그러고선 있는데 다른 신문 넘어가 다른 신문에는 거기 이제 모기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른 데서는 중산층의 의미를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중산층이 소득이 음. 6만 5천 불인가부터 20만 불까지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쭉 이렇게 읽고 갔다가 네. 6만 5천에서 20만 불? 네. 6만 5천이면은 6만 5천 생산하시는 분은 네. 한 달에 5천 불 버시는 분인 거고 그렇죠. 네. 20만 불 생산하시는 분은 네. 한 달에 한 18,000불 버시는 분인데 거의 그러네요. 거의 그 정도. 네. 그러면은 13,000불의 갭이 그냥 중산층이란 여기에 그냥 뚱 떨어져 때려지면 네. 아까 모기지 값이 2,300 얼마라 그랬잖아요. 네, 네. 20만 불 버는 사람이 2천 얼마가 이게 부담이 돼. 이게 아. 예, 거기에서 분명 중산층들이 모기지 값에 네. 걱정이 많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000불 버는 사람이 2천 얼마에 걱정을 하겠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같은 중산층이라도 그럼 좀 소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만약에 모기지 평균 얼마 이렇게 하나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되죠. 이제 중산층이 편차가 크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차이 때문인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시골 지역은 1년에 6만 5천 불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동네가 있고 뉴욕이나 뭐 LA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죠. 연봉 20만 불 있어봐야 더 많이 저축을 못 해요. 단순한 예로 그 얘기하니까 네. 저 맨하탄의 아파트 값만 해도 네. 여기 아파트로 그러니까요.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연봉이 많아봤자 그 중산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갑자기 이게 얘기하다가 네. 기억이 난 건데 최근에 제가 아는 이제 동생들이 많이 이제 프로그램을 네, 이제 프로그래머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네. 걔네들의 로망이 그거더라고요.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나 캘리포니아. 예, 이런 쪽에 직장을 구하고 집이 아니고 네. 직장을 직장을 거기다 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네. 집은 여기서 살고 아, 그러면은 거기 임금하고 여기 임금이 다르대요. 네, 같은 다르죠. 해도 다르죠. 한 이쪽이 한 1.5배 정도 이상 많기는 2배도 많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서부에서 살면 네. 말한 대로 지출이 크니까 맞아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은 여기서 하고 네. 돈은 거기서 벌고. 더 황당한 거 세금 차이가 있어요. 세금? 캘리포니아에서 내는 소득세하고 응.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데서 내는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개인 소득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는 개인 소득세가 없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조지아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땡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가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얼마 해가지고 부부가 사는 경우면 한 1년에 10몇만 불까지는 소득세를 안 내요. 조지아는 리테이어하기 좋은 정도. 그러니까 은퇴하고 조지아에 오신 분들 많은 이유 중에 은퇴하고 하나가 이제 그런. 조금만 소규모 사업 하시면서 그냥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리타이어를 한다 그러면 네. 아니면 리타이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 네. 조그마한 세금 자체도 무조건적인 지출이니까. 무조건 지출이죠. 세금이. 네. 돌아오질 않죠. 그 돈은. 그 이유를 이제 어차피 내가 이제 은퇴를 주면 이제 나한테 돌아올 일은 없는 거니까 지금이야 돌아올 걸 기대해서 네. 세금을 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네. 이제 그때 되면 그게 아니니까는 여기가 그럼 은퇴하기 좋은 동네네요. 그렇죠. 여기 은퇴하기 좋은 동네죠. 샌디에고 이런 데 좋다 그러던데. 샌디에고. 돈만 있다면. 그러니까 기후가 좋죠. 네, 기후 기후가. 좋고 네. 뭐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도 예쁘죠. 네. 예. 그 바다도 가도 좋고. 예. 돈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꼭 두시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뭐 돈 있으면 좋은 데는 많아요. 돈 있으면 내가 있는 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돈이 있으면 내가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리스님께서 바이든이 취임했을 당시에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7%였는데 현재는 약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저거 진짜요. 네. 기본이 그러니까 집 모기지 자체가 기본이 6% 7%니까 옛날에 저희들 신문 보면 네. 그거 있었어요. 빅 뭐 이벤트에서 뭐 어텐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차 사면은 0%. 맞아요. 0% 예, 이자율 해서 뭐 예. 5년 60개월 뭐 이런 예, 거 있었어요. 예. 지금은 절대 퍼센테이지 안 써요.
그 전에는 무조건 퍼센테이지로 승부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광고할 때. 옛날에 집 살 때는 돈 줬었어요. 집 사면 돈이 생겼었어. 어이? 그래도 시절 있다. 제로다운은 기본이고 거기에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 리노베이션 하는데 필요한 돈까지 얹어가지고 용자를 다 받았었어. 아니 일단 다운페이를 안 하면 제로다운이면은 네, 제로다운인데 그러니까 집값이 20만 불이다. 그래서 제로다운 하잖아요. 20만 불만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 한 몇만 불 더 얹어가지고 한 25만 불 융자를 받아.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은행이 돈을 빌려줬죠. 옛날에는. 네. 그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거를 조장을 일부러 그거를 조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이제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접근하고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걸로 돈 챙기는 사람들은 돈 챙겨 간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때에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사위 되는 사람이 융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집을 얻는데 멀쩡히 있는 집도 있었는데 더 큰 데로 이제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이게 내가 부의 만족도라든지 부의 좀 뭐라 그래 위로를 받는 게 네.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집을 좋은 데 사고 이제 이런 쪽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좋은 데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제로 다운을 하셔서 네. 가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뭐 초창기 때 만났던 분이셨으니까 20년, 21년 전 당시 때 네. 집 모기지 아마 그분도 아마 돈을 좀 얼마 더 땡겼던 것 같아. 집 모기지가 한 6천 불 돈이었어요. 월페이가. 와, 엄청나게 나가네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 저기를 6천 불씩 주면은 이게 생활이 되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 뭐 저도 전혀 뭐 여러 가지를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야 이게 사람이 참 내가 막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생각을 잘 해보고 염두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은 초록색인데요. 네, 저희가 잠깐 전하는 말씀을 틀고 상태 파악을 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방송국을 오픈을 하고 싶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로만 활동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입마가 버리면 얘네가 규제를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에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바이든 세금 이야기 하는 순간부터 지금 버퍼링이 심해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네. 또 걸렸나 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전 처음 겪는 일이 아니어서. 저는 지금 약간 덜컹해가지고 저희가 누구를 욕한 건 아닌데요. 우리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바이든 칭찬하려고 거에 잘한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콘크리트 지지율에 대해서 그냥 얘기. 와, 이 정도도 말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저는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요. 근데 내성이 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케이블 방송이나 아니면 공중파 방송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중파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뭐 막을 수 없으니까. 내 채널을 내가 해서 개국을 해서 하는 거니까는. 근데 이거는 너무 규제가 아니고 이 정도 유튜브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그렇고 SNS는 말 그대로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삭제해버리고 너 나가 그래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이렇게 짠가요? 네, 지금 전에도 그랬어요. 그럼 또 채널 또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는 채널을 한꺼번에 닫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3 스트라이크를 받아야 이제 채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 스트라이크인가요, 그럼? 아니요,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원 스트라이크. 워닝인가요? 예, 워닝이죠. 예,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주다가 갑자기 컨텐츠를 하나 삭제를 해요. 그러면서 규정 어겼다 그러면서 컨텐츠 하나 삭제하고 일주일 등록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두 번째 스트라이크에 오면은 뭐 2주 동안 또 등록을 못하게 만들고 뭐 하고 세 번째는 그냥 채널 닫아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규정대로 하죠. 규정대로 하는데 지금 이제 워닝 사인입니다. 이런 거. 그 다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거 경험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거 살면서 경험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네. 다 같이 네. 경험을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데 네. 중산층 얘기는 해도 돼요? 해도 되죠? 뭐 중산층 얘기 당연 뭐 그게 뭐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 참.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할 때 미들 클래스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그래서 요즘 신문이 자꾸 네. 그 얘기를 중산층에 대해서 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저기 하면 그분은 모기지를 6,000불을 냈었으니까 요청을,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 이게. 힘들죠. 장사라는 게 항상 제가 맨날 이렇게 뭐 대박이 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뭐 다 장사하게요.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집도 다 뺏겼어요. 네. 그리고 이사도 더 볼륨 작은 데로 가시게 되고 근데 사람이 지난 다음에 아쉬움을 토로해봐야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때 전에 살던 집은 페이오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데.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부리는 욕심이 네. 나를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짜 3일 천하라고 한 1, 2년 그런데 큰 데서 집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네. 집이 뭐 1, 2, 3층, 4층에 뭐 보너스룸처럼 해서 완전 성처럼 해놓고 그게 뭐 3년 정도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네.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2천 얼마도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닌데 주임님께서 화면하고 오디오가 왜 이렇죠? 예, 이럴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들이 이거 또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대통령 얘기 조금 했다가요. 지금 경고 먹었어요. 그래서 화면은 파랗고 화면은 파랗고 목소리는 음성 변조. 변조됐어요. 나중에 끝나고 저희가 녹화된 걸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에 중산층들이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물어볼까요? 전문가한테? 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지 좀 팁이 될지 그래도 저희들도 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전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 네. 예, 퍼센테이적으로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는 요럴 때는 저희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폭탄이 이렇게 크고 네.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이 정도를 감당하는 게 좀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할 때는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 네, 그래서 질문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저랑 똑같아지는 거죠. 대신에 끝날 때 한 번 더 하세요. 네. 또 받지 말아라. 네. 일단은 저희 광고주는 아닙니다. 광고주는 아닌데 융자 전문가한테 한번 지금 갑자기 전화를 미리 예약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전화를 거는 겁니다. 네. 하여간 전화를 받으셔야 될 텐데. 손님 상담 중이면 클라이언트 상담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공이 넘어. 이렇게 오래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 받으면은 암소리라고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이분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잘 나온다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젠 잘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좀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네. 또 다른 분한테 전화를 이제 두 번째 분. 과연 이분은 전화를 받으실지. 저도 2번 전화했다 2번 다 실패했거든요. 3번 했어요 그때. 아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더. 아, 예. 이야. 헐. 그 우리가 방송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도 중간에 빨리 끄는 거 보면 대화 중이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죠. 왜냐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오면 이제 받아가 되니까. 그러면 3차 시기. 3차. 텍스트가 왔네요. 손님 미팅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중간에 이게 탁 누르는 게. 근데 기회를 놓치셨어요. 생방송에 출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아는 분인데요, 저도. 네. 이분 아세요? 네. 저는 예전에 다른 일 하실 때 그 회사 배용준 닮았다고. 정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홍성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뉴스앤포스트에.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조금 일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일이신가요? 사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옆에 계신 분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일식의 미스터 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궁금한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신문을 봤는데 지금 모기지 평균 금액이 뭐 2,368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한 소득이 6만 5천에서 한 20만 불 사이라고 하는데 갭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2,300, 2,400불 정도 되는 모기지를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을 가져야 좀 이거를 좀 무난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얘기 중에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공식은 정확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틀리시고 이제 인컴 수준은 비슷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부채 수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뭐 한 대, 2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학생 경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인컴이 얼만큼 돼야 얼만큼까지 융자 승인이 나옵니다. 그런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개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그래서 보통 빚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셨을 때 이제 월 인컴에서 보통 이제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월 먼슬리 인컴에서 손님이 내시는 모든 월 부채, 그러니까 새로 사시는 집을 포함해서요. 지금 뭐 자동차가 한 대가 있으시고 크레딧 카드가 있으시다 했을 때 매달 내시는 부채를 다 더했을 때 손님의 월 인컴의 보통 한 49%가 넘지 않으시면 거주용 주택일 때는 융자 승인이 나오세요. 50%랑 49%랑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49.9%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를 넘지 않으시면 되고요. FHA 론 같은 경우는 56.9%까지도 승인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자 부담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부담률이요? 예, 이자가 저희들이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게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는요, 이제 그 고객님의 크레딧 점수와 그리고 이게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그리고 몇 %를 다운페이 하시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컴 수준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area median income이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평균 인컴 레벨이 있으세요. 왜냐면
특히 수완이 같은 귀네 카운티 같은 경우는 80% area median 인컴이 83,000불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고객님의 연소득이 83,000불을 넘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83,000불 아래이신 분들보다 이제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이자율이 조금 더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83,000불 그 지역마다 area median income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그거보다 소득이 연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더 조금 유리하시죠. 유리한 봐요. 그렇게 되겠죠. 예, 이자율이 결정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예. 상황적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한 거네요. 내 크레딧이라든지 내 인컴이라든지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통화된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예. 보통 프리 어프로브드라고 해서 미리 이제 얼마 융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집 사실 때. 예. 근데 그렇게 프리 어프로브 받은 액수보다 적은 돈이 융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프리 어프로브 레터를 써드릴 때는 네. 손님의 인컴 서류를 다 리뷰하고요. 에셋 서류, 은행 서류도 다 리뷰를 하고 손님의 크레딧 리포트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부채 비율이 나왔을 때 이제 손님이 원하시는 집에 융자 승인이 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써드리는 게 프리 어프로브 레터세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서프라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죠.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손님이 나는 크레딧 리포트를 지금 확인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손님들도 계세요. 네.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볼 때마다 점수 감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네. 만약에 그런 손님들의 크레딧 리포트를 프리 어프로블 단계에서 확인을 안 해보고 실제로 집 계약이 바인딩 되었을 때 이제 늦게 확인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그런 빚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프리 어프로블 써드렸던 것보다 더 적게 융자 승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보통 프리 어프로블 써드린 만큼 저희는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통화한 분은 이제 이민혁 용자 전문인인데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고 네, 네. 우지 가지고 사람이 좀 네. 믿음이 많이 가고. 저희 광고주 아니에요. 저는 관계를 좀 저랑 관계 가진 건 좀 오래. 이 융자하기 전에 네. 다른 일을 할 때부터 저랑 관계를 했는데 이미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매력을 봤어요. 네. 이분의 매력을. 아, 지금 처음에 전화 걸었던 분 지금 전화 오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받는 것도 얘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표정원입니다. 제가 전화를 미스했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표정원 용자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안 제가 받으셔가지고. 못 받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어셔가지고. 아, 예, 제가 그러신 못 것 받았네요.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융자 전문인과 통화를 일단은 하긴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네. 예. 그래도 콜백이 오네. 저는 콜백도 네. 안 왔어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저는 두 번째 했던 분은 텍스트가 왔고요. 손님하고 면담 중이다라고. 다 연락이 다 된 거네요. 예, 기자가 전화했는데 피하면은 나중에 좀 뒤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그러네요. 네, 아까 네. 얘기한 대로 6만 5천에서 20만이 중산층이라 했는데 네. 평균 수완이가 인컴이 그래도 괜찮은 동네인데 평균이 8만 얼마라고 하는 거를 보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한 대로 뭐 집을 이자가 많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네. 어차피 이자는 오르락 내리락 그는 지가 알아서 할 거고 네.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지금 사는 게 맞다.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저는 후자 쪽. 저도 후자 쪽이에요. 네, 예, 어차피 지금- 저도 후자 쪽이에요.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 후자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집을 사는 게 목적이지 맞아요. 이자 적금 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집을 네. 살려고 사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페이는 내가 매번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네. 통해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매매를 하려고 이걸 사는 거면 네. 싸게 사서 비싸게 남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게 그쵸.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네. 내가 사는 데는 이게 뭐 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렇죠. 그냥 뭐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만 그렇죠. 적용될 페널티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문인에게 항상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제일 이야기. 중요한 거는 네. 네, 전문인들에게 상담하는 거. 네. 그냥 내 생각에 했다가는 큰 예, 낭패를 당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맞아요. 아까 그 G민님이 질문하셨어요. 예. 예, 이게 요리와 부동산 믹스 방송인가요? 사실 부동산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 네. 네, 부동산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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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네, 네. 이만큼 중산층이라는 폭차가 큰데 음. 여기에 있는 중산층들이 2,300, 2,400불이라는 돈을 융자 비용을 감당하기에 네. 가능한 삶을 꾸리고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면 네. 부족하진 않은 삶이니까 네. 예, 내가 막 넘치게 막 뿌리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개별적인 중산층은 부족하게 살지 않는 삶이거든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먹고 싶은 건 먹고 뭐 근데 얘기한 대로 모기지가 2천 얼마 되고 차가 있어서 또 차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 비용적인 게 내 빚이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크레딧 카드 빚도 그렇고 자동차 빚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빚들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것까지 빚을 할 때 사실 50%가 안 넘으려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6만 5천 불도 중산층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5,500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네. 5,000불, 5,500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6,000불, 그냥 속대 그냥 6,000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벌써 아까 뭐 집이 24,000 이제 세무로 계산하는 거야. 네, 네. 24,000 그래 뭐 차값 뭐 해서 뭐 700, 800 네. 뭐 보험료 내야 돼. 뭐 해. 그럼 1,000 그리고 크레딧 카드 뭐 비하고 일단 요거 두 가지만 해도 네. 3,000불이니까 2,000불밖에 안 났는데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뭐 한다 그러면 이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중산층의 삶이라고 그런다면 좀 약간 뭐랄까 우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 바이든 국정연설한 할 때는 뭐 그냥 뭐 자기가 중산층 다 살린 것처럼 막 왜냐면 이것도 잘리는 거 아니겠죠? 몰라. 연설 기조 중에 몰라.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돈 많이 버는 놈들한테 네. 세금 내가 많이 뜯어내잖아. 어제 그 얘기도 또 어제 그 했어요. 얘기 또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있는 대로 세금 뜯어내고 걱정 마. 내가 한 20%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니까. 근데 고용 창출률이 아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실업 수당률이 이게 낮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네. 실업률이 지금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세금을 많이 내면 어찌됐든 기업 지출이 생기는 거고 기업 지출이 생기게 되면 기업적으로 세이브를 해야 되고 세이브를 해야 되면 자동화가 들어올 거고 자동화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인력은 빠질 텐데 네. 그럼 이게 중산층을 위하는 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제가. 네. 바이든의 빙의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중산층을 위하는 거냐고요. 네. 일자리를 달라고요. 커머스도 투자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공장 지어. 그래서 공장 지었어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커머스는 조지아주의 예. SK 배터리 공장에 있는 네. 커머스. 네. 그래서 다 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공사하시고 한 4년 코비드 때 했으니까 이제 4, 5년 됐어요. 네. 3분의 2가 빠졌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연계될 수 있게 뭔가를 작용점을 저는 좀 발휘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네.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얘기 아시나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시키면 토끼가 무조건 이기죠. 그렇죠. 네. 이기게 돼 있죠. 네, 이기게 돼 있죠. 근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북이를 앞에다 놔요. 토끼 뒤에서 출발시켜요. 그럼 이기는데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언젠가 추월을 하겠죠. 잠을 자지 않는 한은 토끼가 잠을 잔다는 보장이 없으면 예, 잠만 안 자면 잠만 안 되기에는. 자면,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을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2배 빠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뒤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가죠. 토끼가 거북이 있는 위치까지 올 동안 거북이는 어쨌든 그 가겠죠. 반은 갈 거 아니에요. 토끼가 또 따라잡으면 어차피 그 사이에 또 반은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잡아도 항상 그 반은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다.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어제 예, 그런 걸 궤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휩쓸리면 아라고 방금 네.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네, 그게- 아라고 방금 넘어갈 그러니까- 뻔했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어제 바이든의 국정연설이 그런 식이었어요.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둥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얘기를 딱 들으면 뭐냐면은,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 바이든 말도 못하겠어. 또 파래지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나는 니네들한테 개인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법인세 물리겠다는 거다. 재벌 기업들한테. 네, 재벌 그것도 15억 달러 이상 버는 재벌 초재벌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많다 어차피. 거기다가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거고 그거 가져다가 당신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거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조세 플로리다님께서도 네. 국경을 넘어온 불체자들은 현재 중산층 그 이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저 말에서 네. 더 좀 나아가자면 음.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혜택은 보고 싶어해. 네. 혜택은 또 보셔요. 네. 병원 이런 데 가시면. 네. 그리고 저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니까 캐시 잡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 틀에서 좀 불편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해요. 네. 저분들이. 그러니까 네. 저런 분들에 대한 좀 정확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규제가 필요하죠. 네. 조지아에서 그래서 조지아가 아니라 어제 연방 하원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둬라. 그럼 예. 조금이라도. 그럼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불 이하의 잡범들, 쇼핑하러 갔는데 고기 하나 사가지고 쓱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오다 잡히는. 마음의 동요를 마음에 흔들리는 이 네. 동요를 먹고 살려고 배가 고파서 하나 훔친 건데 얘를. 장발장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장발장도 다녔어요. 장발장도 다녀왔다고. 얘를 불쌍한데. 그분도 불쌍했어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경우에 일단은 구류를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구치소에 가면 구치소에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결 심판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있어서. 보석금 내고 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100불 이하에 저거면은 구류 살아봤자 며칠 살면은 그냥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죄값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그냥 풀어주는. 근데 이 사람이 풀어줬어요. 나가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같은 생산을 할 테고 같은 죄를 지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민 규제에 대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민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민 방향성이 네.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법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10원짜리를 훔쳤다고 해도 잡혔으면 그리고 불체자면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면 그러면은 무조건 감옥에 계속 둬라. 계속 둬라.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거는 10원을 훔친 거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틀 안에서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은 이미 그 전부터 불법 체류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분이 나갔어. 이런 10불을 10전짜리를 훔쳤다는 거에 대해서 죄값을 넌 치렀으니까 나가세요. 그럼 나가는 순간 또 범죄자란 말이에요. 이 그렇죠. 사람은. 네. 그렇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희한한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추방을 못 해요. 폭력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범죄도 네. 이런 규제라는 거, 범죄는 그냥 범죄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범죄를 지금 야 이건 괜찮은 범죄인데. 중한죄, 이건 가벼운 괜찮은 죄. 이건 괜찮은 죄야. 그냥 여기 있어. 또 버퍼링이 나온다. 오늘은 방송을 많이 못 하겠네요. 계속 버퍼링이 와, 나오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예. 어쩌면 좋아요. 아니 이 정도 말도 못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이러면 투스트라이크야? 아니에요. 말을 못 하겠어. 스트라이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그런 날인가 봐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점점 이런 규제가 유튜브 쪽에서 규제는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른 채널로 옮겨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유, 아까 저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러니까 코인이 네. 뭐 무섭게 치솟더라고요. 가상화폐 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가상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저는 네. 주식도 안 하고 저도 가상화폐도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국가적으로 깔아놓은 판에 우리가 투기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네, 절대 그걸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은 목적이 꼭 그 사고 팔고 하면서 이 편차를 보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은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실체, 회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예 끊겼네요, 방송이. 네. 그런데 방송은 끊겼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가야겠죠. 예.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실체가 없습니다. 영업 활동이 그러니까 이익 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자꾸 그거 하시는 분 중에 저는 뭐 이거를 저도 뭐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접근하고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저랑 이제 옆에 다른 분이랑 어떤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우리가 일반 화폐가 줄어들고 사용량이 줄어들고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 있다. 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반 화폐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렇죠. 현재 가상화폐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은 숫자지. 네. 일반 화폐가 그렇게 돼서 이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 자리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가치 책정을 했을 때 일반 화폐가 그러면 밀리는 거니까 일반 화폐가 가치 책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생산한 돈을 내 스스로 줄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얘를 더 올릴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약간 투자의 목적, 투기의 목적 한 끗 차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조그만한 유행도 바라잖아요. 저도 거기에 만약에 주식하게 되면 미칠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가 오를 상품인지는 몰라.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안 되면 내가 돈 다 잃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컵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돌리고 있어요. 내가 돌리는 걸 보고 있어요. 어디 끼하고 맞추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야바위 게임이에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제 기준에선 주식이라는 관계가 그렇게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금은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생산하자. 그렇죠. 원래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돈이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저희는 그 주식은 그래도 이익 배당이라도 있으니까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가 열심히 돈을 잘 버니까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상화폐는 저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다. 가상화폐가 지금 편차가 뭐 20몇
오른 게 따지고 들면은 뭐 전에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뭐 25% 30 몇 프로가 확 올랐다는데 네. 떨어지는 계기가 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완전히 급등 푹 말고 떨어져요. 네. 급락을 했을 때 뭐 꼭 그것 때문 아니라고 하지만 제일 큰 편차겠죠.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됐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내가 이걸 통해 괜히 또 이름 내고 하면 또 뭐 이게 이왕 뭐 꺼진 방송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네 회사에 운영되는 이런 매매 대금을 이렇게 하겠다. 이분은 벌써 도지코인으로도 한 방 해 드셨었고. 네. 네. 그리고 이걸로 하겠다 해서 쫙 올랐을 때 자기 싹 팔아먹고 그냥 싹 내려가고 자기는 갑자기 네. 세계 1위에 이제 재벌이 돼 있고. 지금 2등이에요. 아, 이등으로 밀렸네. 잘 됐다. 아, 이번에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거가 네, 너무 네. 얄미워서 그런지 아. 세 번째도 실패라. 세 번째도 실패라 그냥. 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화폐 단위가 들쑥날쑥 하는 게 네. 이게 상용 화폐가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냥 바램을 꺾을 수 없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가상화폐는 철저하게 그 조작 세력, 그러니까 조작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 저희는 이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가상화폐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요번에도 지금 갑자기 금액이 오른 거에 대해서 저희는 누군가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쓸라 그랬겠죠. 요때 쓰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시기가 지나면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또 필요한 때가 되면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우주로 날려먹을 돈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접근하실 수 있는 눈이 좀 열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는 셰프 박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옳지 않다. 저기 짠 건 아닌데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게 내 사용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금전의 모든 것들은 땀의 가치랑 비례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노동에 대한 땀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땀에 대한 가치가 네. 내 이런 활동 범주에 좀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어수선하고 방송이 그래요. 오늘은 중간에 죄송하고 방송이 막 끊기고 그래서 두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녹화된 파일을 올려드리게 된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네. 일단 방송이 끊기는지를 좀 먼저 일단 조셉 바이든이 안 나와야 되나 봐요. 조셉 바이든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조 바이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정식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덤이라고 했어야지. 아, 그런가요? 덤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럼 뭘 정해야 되나 봐. 덤으로 해야 돼. 덤덤으로 그냥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저씨.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참. 또 그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이러네라고 댓글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젊긴 젊네요. 아까 그렇게 힘있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네. 연설은. 네. 강단이 있으시네.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예. 사실은 스타워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끔찍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좀 처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니요, 들어왔는데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죠. 네. 이거 괜히 또 채널 삭제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갑자기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 3 스트라이크를 받아야 착제되는 거니까. 스트라이크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워닝인가요? 투 워닝인가요? 그냥 워닝만 받은 거로. 예. 아까 끊겼잖아요. 예, 무언의 워닝. 하지만 삭제는 안 됐어요. 네. 자, 제가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그러게 다음 네. 주에 뭐예요? 또 안정하고 넘어가. 마음이 무거워서 다음 주에 생각이 나질 않아. 집에 가서 생각할게. 집에 가서 생각할게.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가서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입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자크를 쫙 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말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아, 네.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게 처음이라 네. 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쿡쿡쿡. 네, 그게 있어요. 네. 네. 생각나시면 강남 일식 가셔가지고 위로 좀 해주시고요. 네, 주말엔 진짜 바쁘기 때문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오늘 쉬는 날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까지 저는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저는 준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